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수어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SF 수업을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연세대학교 노원어문학과에서 수업을 했었고, 학교 전체 교양 수업으로 SF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자기가 상상하는 유토피아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발표를 시켰는데, 그 학생은 스포츠 레저학과 학생인데요. 결국은 그 학생이 얘기한 자기의 유토피아가 뭐였냐 하면, 노동은 다 로봇이 해주고 사람은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수업 첫 주에 했던 게 이 카렐 차페크의 RUR이었는데요.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그렇게 로봇이 노동을 다 대신해주는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희곡이거든요. 이게 1920년에 희곡이기 때문에 출간되기 전에 먼저 그 무대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로봇들이 인간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그 카렐 차페크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남성이 노동을 안 하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뭐 인간은 멸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의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면서 창의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이 차페크가 상상했던 디스토피아에 대한 해답을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 학생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유토피아를 얘기하기를 꺼렸던 이유는, 그게 뭐 과학의 발전이나 뭐 사회적 정치적인 발전이나 어떤 생산이나 뭐 앞으로 자기가 세계적으로 어떤 뭐를 해낸 이런 식의 업적이나 성취나 생산의 바탕을 둔 그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면서 놀면서 살고 싶다, 이 얘기가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게으르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한테 일단 되게 미안했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모범생들인데, 그러면 정답이 있는 삶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자기가 그 정답을 추구해야 하는 삶의 선택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교수님들이 시민사회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특히 현재 한국 사회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다양성이나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삶, 현실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그 전진성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비판하셨는데, 제 2장에 보면은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의 학생이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진성 교수님께서 좀 화를 내셨지만 헌법 잘 찾아보면 괜찮은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SF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던 게 자의식이나 자아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돌고래가 아까 최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고래들은 자기가 자기라는 걸 알고 다른 개체하고 사회적인 친구 관계를 맺고, 그 무리가 같이 다니다가 같이 다니던 동료 돌고래가 죽으면 애도할 줄 안대요.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수업에서 했었는데,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자기가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할 것인가, 뭐 이런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란 무엇인가, 개인에서 여기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로 개인이라고 하면 사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 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면 그게 동물인 개별 존재, 개별 개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고유하다는 걸 알고 있는 개별 존재라면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SF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그러면 인간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어떻게, 인간을 정의해야만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업 시간의 결론이 인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인간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배제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있고 사지가 달린 사람이 인간이다. 그럼 장애인은 인간이 아니냐.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 데카르트처럼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럼 자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이 아니게 되는, 생각 안 하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고유하다는 걸 알고 있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무한히 확장할 수는 있지만 그걸 좁힐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저는 그러니까 SF를 포함해서 문학 혹은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기 앞에 최태형 교수님도 그렇고 전진성 교수님도 그렇고 노들노래공장 뭐 외국인도 시민인가 돌고래 행복추구권, 저도 저기 학교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태어나고 개별적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태어나서 개별적으로 죽는 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각자의 고유한 삶이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삶이란 정말 작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삶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개연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문학의 효용이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당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공유할 수 있고 타자의 삶과 현실을 상상하고 그러니까 나의 현실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상력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문학 혹은 문학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SF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의 원래 전공이었던 러시아 문학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관한 이런 관련 분야에서의 여러 토의라든가 아니면 시민 혹은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는 정반대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격을 함양하고 개인의 개성을 형성하고 이럴 때에는 그런 다양성이나 상상력이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원래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공감이나 다양한 상상력을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짓밟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육 현장을 비판하려고 여기에 올라온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최태형 교수님이 노래공장을 말씀하셨고 행복추구권이나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래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들 야학이 있고요. 노들 야학하고 관련된 단체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인데요. 당사자 운동이 아까 최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공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가열차게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 정답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혹은 민주주의 혹은 뭐 인권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처럼 들리든 현실에서는 다양한 삶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그 다양한 삶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인권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 혹은 그 생명을 보존할 가치를 생명을 보존할 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 자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데모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도 또 헌법인데요. 또 헌법 전문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 데모했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또 데모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모의 민족이고 저는 민주주의에 꽂힌 데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데모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전장현 너무 위협하지 마시고요. 저기 그 노들야학을 지원하는 들다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다방 쇼핑몰을 검색을 하시면 진보적 장애운동을 후원하기 위한 추석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보적 장애 운동을 후원해서 입금으로 연대해야만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들다방 쇼핑몰. 그렇고 그리고 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행진 사진은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이런 그 슬로건이 너무 좋았고 그 얼마 전에 동성 배우자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데모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투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포항에서 살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가까운 경북 구미에 외국 투자 자본 회사가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공장을 2번 지을 수 있는 보험금은 받고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 저 불탄 공장 옥상 위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220일이 좀 넘었는데요. 그래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뭐 잘 들리건 안 들리건 어쨌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국가 책임 인정. 여기에 아까 국가가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전하게 국가에서 살아갈 권리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참사 피해자들이 존중받을 권리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권리와 그리고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이 공개적으로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4.16 합창단도 있지만 4.16 가족협의회는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4.16 기억 상점을 검색하시면 역시 추석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으로 연대합시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중대재해가 또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만이 아니라 시민만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아리셀 참사 피해자분들도 역시나 굉장한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계세요. 대부분이 이주민이시고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역시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요. 회사 측이 이제 55일 때 그 추모 문화제에 갔었는데 55일 동안 교섭에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교섭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돈 줄 테니까 처벌불원 탄원서 써달라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유가족분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취약한 입장에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개인이 안전하게 그 존재할 권리를 위해서 개인 시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위해서 어쨌든 연합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참사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후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 들다방 쇼핑몰 그리고 4.16 기억상점. 네, 근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다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상력,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상상력,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한 상상력, 그런 그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과 공감을 좀 더 자유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금으로 연대합시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